자,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내일 그야말로 슈퍼데이를 앞두고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지가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들 저희 전문가들께서 증권광장 나오시면 뻔한 소리 안 하시죠? 아니, 못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리와 정말 실전 전략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궁금하시죠? 오늘 일단 시장 전략을 함께 세워보고 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사실 하창한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마음의 소리를 네네네. 얘기해주고 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폭발적인 성원이 있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대답을 해주셨어요. 지금이 바닥입니까? 여쭤봤더니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베팅하자. 네. 이야. 네. 베팅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현금의 개인의 현금 확보량이 얼만큼 됐는지는 조금 이제 미지수긴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로가 어찌 됐든 뭐 금리 인상을 뭐 몇 퍼센트 하든 몇 번 하든 단기적으로 악재가 하나 정도는 제로 소멸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졌죠. 네, 기술적으로도 단기 반등 자세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코스피나 코스닥도 오늘 사실 뭐 오르는 거에 오히려 더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종가 정도에는 충분히 베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가 됐든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뭐 은행이나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그런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런 주식 특성상 결국에는 베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장이 무서워서 두렵다면은 사실상 주식보다는 이제 안전한 투자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제는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더 뭐 외부 변수들도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저는 오늘부터는 현금을 쓰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부터는 분할매수 갔을 때 나중에 시장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좀 시장이 턴을 하더라도 지금 정도에는 베팅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진만이 형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네. 이렇게 저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근거는 3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네네. 자, 하창한 본부장님,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더 떨어진다는 관점보다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더 사는 관점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비중을 실는 그 시기까지는 조금 아직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게 내일이잖아요. 내일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런 수급 불안정 해소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FMC에 대한 결과도 네. 좀 공포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오픈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반등을 확인을 하고 뭐 그 전까지는 이제 차곡차곡 분할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포트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힘을 실을 부분까지는 약간은 확인을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장이 대규모로 반등이 나오는 거를 보고 이렇게 조금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충분히 따라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분할로 계속적으로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오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현금은 계속적으로 좀 굴릴 수 있도록 가져가게끔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장 힘든 부분이 금액의 차이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단 한 주도 살 돈이 없을 때 가장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금액은 이제 마련을 해놓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시간만 조금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고 지금은 뭐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지수가 과하게 빠진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 이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네. 그런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수가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좀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좀 눌려 있었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들이 올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상반기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가셔야 돼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빠질 만큼 빠졌다. 과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장대 양봉에 원피스를 입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수가 말을 잘 들어요. 너네 지수가 되기 전에 말 좀 잘 들읍시다. 우리 지수. 자, 그렇다면 우리 지수를 네. 저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믿음이나 근거. 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뭐 그래죠. 예. 네, 일단은 30초 지났다고 난리 났어요. 네, 지금. 일단은 네.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네. 일단은 그동안 시장의 하방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켰던 부분은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던 그쵸. 부분이 저도 오늘 있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하시나. 네, 일단은 그 집중했었습니다. 부분이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두 번째 포인트로는 그 어제부터 나왔던 현상인데 외국인들이 원래 풋옵션 미결제가 굉장히 많아요. 즉 이전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풋옵션을 청산을 해야지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지 그게 선물 매수세라든지 아니면 콜옵션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세가 유입된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예, 부분에 저도 있어서 그게 좀 주목이 선물 되더라고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이 일부 계속적으로 청산이 되고 있다는 포인트, 그 다음에 콜옵션도 매수가 되고 있다는 포인트에서 그 부분이 외국인들이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래도 지수 상방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콜옵션이 기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콜옵션이 지난 1월 14일부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콜옵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전환, 즉 외국인들이 강매도세만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관은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만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선물이나 현물 매수세로 도와만 준다면은 내일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만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언제든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봐요. 제가 호통치니까 우리 지수 또 오르잖아요. 아, 말 좀 잘 듣. 호통치니까 바로 저 흥분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코스피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라고 할 때 너네 지수라고 하기 전에 우리 지수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러다 투자자분들 다 떠납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다행히 지금 또 저점에서 조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지적을 하고 계시듯이 종목별로 물론 다르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 떠나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와 같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봤고 지금은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는 것에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 할 그런 업종군이나 섹터가 있다면 무엇인지 혹은 많이 빠질 대로 빠져서 지금 이제 슬슬 모아가도 괜찮은 업종이나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종목으로 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풍산, 김지만 팀장께서는 현대차와 같은 굵직한 종목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풍산의 투자 의견을 들어볼까요? 저가 매수해도 괜찮은 포인트는 뭡니까?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조금 순환매 흐름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네. 곡물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관련 뭐 비료라든지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거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으로는 뭐 이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부담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이런
원자재가 강한 흐름들을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쪽도 마찬가지죠. 뭐 칠레라든지 이런 좀 주요 강산에서도 이런 생산하는 부분에서 좀 차질이 발생이 되고 있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리 네. 가격이 역대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부분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그때의 이런 가격이 유지가 됐을 때 주가가 거의 49,950원으로 5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여전히 좀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뭐 광산 업체들을 좀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됐을 때 전고점의 부근에 있거나 오히려 그 이상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조금 부각이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 그리고 이제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제품군들에 따른 이런 가격 상승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외 대비했을 때 이제 또 비슷한 관점으로 봤을 때 구리 가격 상승 대비 아직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제 방산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데 뭐 총알이나 이런 총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서 좀 견조한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구리에 대한 이런 수요도가 최근에 뭐 탈탄소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뭐 전기차 이런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닥터 이제 코퍼로 괜히 불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구리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가면 갈수록 경기는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가에서 모아 가셨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풍산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는 이 구리 가격의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돼서 이익이 감소된다.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와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이 종목이 아주 그렇게 큰 조명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은 가격 성장폭은 줄어들었지만 일단 가격 상승이 역대급으로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추세적으로?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에서도 물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원유도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나프타라든지 이런 나눠지게 됐을 때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구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알루미늄도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수요에 따른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변동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풍산을 봐주셨습니다. 저희 그 시장 전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만큼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분의 블리 씨와 배어리 씨한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의 서망님께서 대다수의 종목이 빨리 떨어지는 시장에서 이거 제 표현 아닙니다. 그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거지 같은 종목을 더 빨리 올라가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의 의견과 동일하죠. 네. 예, 어제 사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손절해서라도 교체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었고 윤재님께서 지금은 누가 봐도 장래가 유망한 종목 중 시세를 낸 종목은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를 때마다 좀 파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죠. 그런 의견은 지금 시장이 대세 하락장에서 잠깐 올라가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라는 의견과도 좀 궤를 함께하면서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 의견도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좀 부동의하는 게 과연 그 교체한 종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선택의 포지션이니까 오를 수 그러니까 더 좋은 종목을 무조건 찾으면 좋겠지만 더 좋은 종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투매나 일부 이제 교체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는 이제 포지션 예를 들어 회복이 되게 시간에 좀 맡기는 것을 조금 더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싶고 저는 종목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제 그 종목이 반드시 갈 거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전에 투자 포인트만 유효하다면 예를 들어 매수를 할 때 투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 이유는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불분명하고 아, 누가 좋다 그래서 들어갔다. 근데 이유가 없다면은 충분히 교체해 볼만 하겠지만 그게 투자의 이유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은 저는 그래도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게 좀 괜찮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네. 물량을 굉장히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거지 종목에 예. 문제가 있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에겐 어때요? 누가 좋다더라 해서 사는 건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 아 김진만 팀장이 추천했다더라라는 건 어때요? 그래도 이제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하는 이유는. 자, 네.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네. 네, 현대차 일단은 영업이익 매출액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약간 하회하지만 그래도 많이 선방했다라는 그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침투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두 가지 정도 포인트인데 차량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차량 반도체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체적으로 현대차를 더 이상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로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저는 그래도 차량 침투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결국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 일단은 침투율이 높아진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조금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의외로 하향 리포트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실적은 그래도 잘 나왔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증권사에서 하향 리포트를 나온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관련 이슈, 추가적으로 생산 차질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어가자고 하는데 지금은 보고 들어가려면은 늦습니다. 이제 그래도 만약에 지수가 회복된다면은 올해 좀 유망 섹터부터 가장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차량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 마무리되면은 뭐 미국 쪽 이제 차량 법안도 이제 좀 통과가 되고 그 추가적인 이슈가 따르면 그래도 차량이 올해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현대와 기아 사실 두 종목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이제 뭐 둘 다 좋습니다. 사실 현대나 기아 둘 다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선도적인 시장이 있다고 하는 포인트에서 현대차를 조금 더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들의 흐름이 좋죠.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런 관련 테마들. 어제는 저희 천연가스 봤었고 석유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죠. 한번 화면 볼까요? 어제 윤석열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줄로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바꾸겠다.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시키고 원전 최강국 건설하겠다. 페이스북에 요즘 저렇게 한 줄 정책을 하잖아요. 저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메인 뉴스를 장식했고 오늘은 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이걸 이어받아서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상승 이유 두 분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실까요? 자,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에너지 대란의 수혜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정책주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앞서 저희도 풍산도 이 원자력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면서 수혜를 받을 대표 주식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같은 이유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추세적인 상승이 얼마나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대선 정책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에너지 대란이 결국엔 주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재생 에너지로 이런 원전에 대한 캐파까지 다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SMR에서 소형 원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뭐 관련돼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인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조금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그 관련된 종목군들만 움직이게 되지만 그럼 이 에너지 대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채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반드시 좀 움직였었던 게 원전주가 이런 에너지 대란이 나타났을 때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은 원자재에 대한 공급과 이제 수요에 따른 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선에 뭐 이따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대선 네.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확대가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뭐 조선으로 보면 이제 LNG선을 우리나라가 좀 쓸어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좀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풍력 같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 좀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력 관련주들이 사실 추세적으로 최근에 좋지 못하다가 오늘 동반해서 그 상승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분께 이 원전주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으니 사볼 만한 종목을 통해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죠. 사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두산중공업,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한전기술을 꼽아주셨는데 괜찮겠습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은 변동성이 좀 있고 올해 작년 말부터 추세적으로 고점이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네. 예.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빠졌죠. 빠졌죠. 네,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망했습니다. 사업이. 원전 망. 네. 관련 사업은 원전 한국에서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사실 주산중공업은 부도 위기였었는데 정말 간신히 살아난 그런 상황이었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공기업적인 성향이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많이 밀렸습니다. 해외에 비해서 많이 밀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정말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경쟁력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산업부에서 국내 원전 더 늘릴 계획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바람에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해외 상황과 국내 상황과 괴리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혼선이 있고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단기적으로 정말 원전이라는 좋은 테마가 정말 테마성 이슈로 마무리될 가능성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글로벌 업체,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한전기술도 그렇고 해외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기업들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같은 경우 특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나라들이 쪼개서 이제 어떤 일부 회사 혹은 일부 나라들끼리 같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낙수 효과도 일부 기업 밖에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쪽으로 작은 기업보다는 큰 쪽으로 보시라. 만약에 원전이라는 테마를 정말 좋게 보시고 정말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보시려면 작은 종목 말고 정말 테마성 이슈로 오르는 종목 말고는 이제 한전기술도 그렇고 이제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큰 기업들 해외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게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팀장이라면 지금 현금 있을 때 원전 주식 사시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원전 테마는 계속적으로 보류나 뭐 관망 이렇게 쓰셔야죠. 그래도 이제 만약에 원전주를 공략을 해보실 분이 계신다면은 이제 한전기술을 공략하는 게 어떤 왜냐면 입맛에 맞춰 드려야죠. 이제 만약에 원전주가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이 만약에 크진 않다. 지수 상승기에는 오히려 또 반대의 포지션이 잡히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그래도 모아 가신다. 원전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신 분이라면은 그래도 이 종목 한전기술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에서 추천을 드린 거지. 이제 만약에 지수 상승기에 뭐 무조건 오른다 떨어진다보다는 만약에 저는 지금 산다면은 지금 이제 정말 현금이 와서 이제 원전주를 딱 골라서 매수를 하실 건 아니면은 뭐 지수 반등 때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이 덜 빠졌습니다. 그만 맞아요. 지수만큼 덜 빠졌기 때문에 지수 상승기에 오히려 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 뭐 별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뭐 현존 기술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고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아, 저희 앞서 시황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청 활발하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열띤 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절하지 말고 이제 와서 손절하면 아까우니까 일단 버티자. 그리고 손절 후 또 손해 나서 또 손절하고 또 손해 나고 뭐 이게 이제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아가지 않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종목을 통해서 이런 해답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저희 맞서 한판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저희 오늘 공포에 살 수 있을 만한 주식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들이 요즘 추세적으로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좋아서 금융주들을 보면서 간만에 카카오페이를 또 봐야 할 때가 왔나? 왜냐하면 오늘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많이 빠진 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히 한번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공포에 살까요? 두 분 모두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오른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뭐 이제 먹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다시 한번 자사주 매입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주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간에 수급이 붙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또 단기간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이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뒤후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과 이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분할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이런 이제 포지션들이 좀 많이 여러 부분에서 좀 평가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최근에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분할 이벤트들 그리고 아직까지 정책적인 부분 규제라고 해야겠죠. 그런 이제 플랫폼 쪽에 대한 규제들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은 아직까지 조금 부정적인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보수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등하고 있지만 저가 매수에 나설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명확한 결론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들이 요즘 좋아서 그런 금융주에 해당이 될지 여쭤봤더니 어떤 금융주를 사볼까?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KB금융을 얘기를 해주셨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금융주 별로 매력 없다. 네. 이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금리 인상 시기면은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나 뭐 2년물 국채에서 국채 포지션 보고서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포지션이 명확해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면 이미 고점 형성은 다 된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도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포지션을 좀 접고 있고 어차피 금리 인상 시기는 한 번 정도 골이 깊지 결국에는 성장하고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좀 증명해내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포지션에서 이미 들어가기 늦었다는 말씀이에요. 들어갈 거였으면 작년부터 해서 모아갔어서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구간이 지금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굉장히 단발적인 시세 분출에 불과하다. 보시면은 금융주들도 다 제각각입니다.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보험주도 개별주 위주의 장세 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작년부터 모아가셨던 분들이 매도하는 포지션에 있는 입장이 저는 지금은 현재적으로는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 더 빠질 게 없는 기존에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공략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제 앞으로 이미 올랐던 종목들을 또 공략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그래도 관망의 자세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 금융주 투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메리츠 화재를 봤었는데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이 주식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후딱 올랐는데 이미 반영이 됐다. 네. 금융주 살 거면 진작에 샀어야 된다. 지금은 매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KB금융은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사실 뭐 이제 금융주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뭐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 그룹 내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개별 호재였죠? 그렇죠. 개별 호재에 대한 그런 덕분에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금융주들이 그렇게 좀 잘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년 저평가, 뭐 실적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주가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뭐 대표적인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황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좀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담감들이 커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좀 한정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 일단 순이익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앱 순위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런 디지털화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개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런 사업군들까지도 충분히 디지털화의 강화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을님께서 금융주 투자할 바에 은행 적금 넣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요즘 4%대 금리도 네, 나오잖아요. 이 말씀도 굉장히 그 일리가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수 한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